어제는 부진하다가 또 네. 오늘은 그냥 또 뭐 그냥 반도체가 주도를 하고 있고 네. 이 확실히 변동성이 좀 심해졌습니다 요즘에. 네, 뭐 그렇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은 그래도 타 글로벌 증시 대비 훨씬 낙관적이다. 우리 시장에. 네. 다만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가격의 상승 모멘텀이 일정 부분 좀 제약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네. 변동성 지수는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변동성 지수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오른다라면은 가격의 상승폭을 기대하기가 훨씬 용이하겠지만 네, 네. 가격이 제약되고 있는데 변동성이 높다라는 거는 악재에 민감해질 수 그렇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그나마 우리 증시는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 악재에 민감한 데 있어서 악재에 좀 둔감할 수 있도록 가장 좀 전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이제 반도체 중심의 국작 시총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죠. 보니까 여기에는 그래도 조금 괴리감이 있는 긍정적인 괴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악재가 있을 때는 지수가 일부 후퇴할 수도 있지만 상승 재료가 부각이 될 때 또는 수급이 쏠릴 때에는 상승폭이 하다가 계속 올라가는 네, 맞습니다.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1월 달에 배웠을 때 말씀드렸을 때는 주된 내용이 코스닥 중심이었는데요. 맞아요. 이제는 돈이 확실한 곳에 가고 싶어하는 아. 성향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러면 확실한 대로 가자. 네. 그리고 말 코스닥은 되네요. 아무래도 코스피 대비해서 변동성이 좀 높고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보다는 개인의 자금의 쏠림이 좀 높은 시장이 ETF 쪽으로 많이 시장이다 들어갔고. 보니까 다양한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그러네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들어서 가치주, 자산주, 배당주 뿐만 아니라 네. 거기에 결국에는 증시의 힘은 메모리, 반도체, 자동차, 방산, 원전, 조선, 기계 이런 식으로 섹터 많네요. 네, 다양하게 대응을 네. 할 수 있다 보니까 맞아요. 코스피의 상승에 대한 레벨 부담감을 뚫어내는 모멘텀은 빈번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이제 상법 개정안,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 친화적인 스탠스가 훨씬 강해졌고요. 네. 거기에다가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뀌어 있는 데다가 메모리 반도체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섹터에 있어서 경제 펀더멘탈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수출 주도형 그렇죠. 산업에 네. 편중되어 있는 측면들은 일부 좀 아쉬운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네. 반도체가 제외된다라면은 영업이익 추정치가 네. 급격하게 상향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큰 덩어리에서 네. 메모리 반도체가 쭉쭉 가주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렇죠, 그림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 부분은 국내 증시에 지금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것도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부 네. 안 좋거나 뭔가 사이클이 꺾였을 때는 네. 약점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세 가지 축 정책 제도, 수급, 네. 기업 펀더멘탈에 기한 이익 추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그래도 조금 아직은 좀 더 확인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왠지 코스닥은 그러면 조금 기대치도 좀 낮추고 좀 뭐랄까 포지션도 좀 줄이고 뭐 좀 이래야 되나 싶기도. 왜냐하면 사실 지난달에 코스닥이 엄청나게 이렇게 네. 코스피보다 더 많이 했을 때 사실은 그 부분은 뭐 정책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ETF를 통한 수급이라든가 그러니까 펀더멘탈 얘기는 선뜻 못 하고 네, 이런 그렇죠. 쪽의 얘기들만 주로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지금 2월 중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변한 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좀 팀장님 말씀 듣고 나니 이러면 만약에 제가 지금 새로 뭐 자금이 좀 있어서 좀 포지션을 좀 뭐 늘린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 돈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하겠다는 마음이 좀 약간 더 쏠리네요. 1월은 코스닥 시장이 주도하는 흐름이 그러니까. 맞았고요. 그리고 AI 관련된 산업의 모멘텀이 네. 코스닥에도
소부장 중심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죠. 발현이 될 것이고 네, 네, 네. 또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수급에 맞물려 돌아가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시현한 것은 맞습니다. 네. 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코스피만큼 코스닥은 확실하지가 못하고요. 그렇죠. 코스피도 편중되어 있는 점이 일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네. 내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그냥 덩어리 자체가 확실치가 않다 보니까 이런 주가의 상방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약하다라고 진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레벨 부담감이 있지만 이익만 따라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준다라면 되니까. 네. 충분히 갈 수 있는 힘도 있고 다양한 투자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가 네. 있는데 코스피는 약간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네. 약간 뭐 아니면 도 좀 버티기 전략 이러한 부분들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투자자의 호흡이 좀 짧다라는 점이 가장 제한적인 그렇죠. 약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드는 생각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트레이딩도 좀 익숙하고 뭐 좀 짬밥도 좀 있고 투자 짬밥도 좀 있고 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사실은 그런 코스닥의 장이 이게 종목이 되게 튀는 장인 네. 거잖아요. 잘 나가는 종목들은 막 잘 나가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좀 경력이 좀 짧거나 또는 그다음에 막 상시적으로 이 HS나 MTS를 바라볼 수 없는 이런 분들이라면 네. 조금 펀더멘탈이 확실하게 뒷받침되는 코스피의 또 그런 수출 중심의 섹터 쪽으로 네. 좀 이렇게 좀 조금 좁힐 필요도 있지 않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인하는 전략보다는 네. 분산을 통해서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추종하기보다는 각자의 전략으로 좀 대응의 영역에 지금 진입해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대응만 하면은 아무래도 좀 벤치마크 대비해서 뒤떨어지거나 그렇죠. 네, 벤치마크 할 거면 내가 굳이 이런 노력을 해야 되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알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조선, 방산 이러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한 부분들의 포션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조선이나 방산이 조금 뭐 좀 주춤한데 반도체도 사실은 이제 좀 상방이 조금 막혀 있다는 네. 느낌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장에서는 여전히 이 조방원전 반도체와 조방원전 중심으로 포트를 조금 좁힐 필요가 있다. 네, 결국에는 이익 추정치의 증감에 있어서 증가를 담당하는 섹터는 그러한 섹터들이 그렇지. 있고 네.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매출과 수주 그리고 영업이익단으로 꽂히는 부분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보다 확실성이 높은 섹터에 좀 투자하는 것이 지금은 보다 좀 적절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장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으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답답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해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방보다는 상방이 좀 네. 막혀 있다라는 부분의 느낌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거고 실제로 코스피나 코스닥 봐도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사실은 5,300선 중대 중반을 뚫긴 했었는데 네. 이게 또 계속 간다는 보장이 또 없다고 본다면 네. 5,300선 전후에서의 또 상방이 약간 막혀 있는 느낌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방이 뚫릴 만한 뭔가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팀장님 보시기에? 네, 결과적으로는 결국 기업들이 얼마만큼 수익성을 현실화하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지금은 국내 투자 흐름에 있어서 너무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호재들이 만발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 있다 보니까 네. 상방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나름의 부담감은 있지만 이것을 네. 뚫어내겠다. 그래서 지금도 좀 전에 장중에 10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서 5,450포인트 어휴, 선을 그러네요. 지금 돌파한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탱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 자체가 코스피에 대한 부분들은 낙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5,400, 5,300, 5,400 올라가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작년도가 워낙에 코스피의 상승률이 압도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러한 부분들을 기대한다라는 거는 사실 드라마틱한 이 반전이 있지 않는 한 쉽지 않은 부분이고 지수 레벨보다는 시총의 확대 국면으로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투자의 영역에 있어서 보다 안전한 스탠다드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볼 부분은 기업 이익은 당연한 거고요. 지금 배당 소득 분리 과세나 그렇죠. 또한 그 이후에 자사주 소가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좀 국내 증시에 대한 리레이팅을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대목들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젯밤에도 이제 미국 고용이 있어서 미국 뉴욕 증시는 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다 예, 보니까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증시가 힘을 못 받은 측면들이 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 금리 인하냐 언제 할까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확실하게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가 언론에 등판을 하고 네. 의회에 나와서 어떤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것보다는 영향이 적은 재료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즉 케빈 워시가 이제 2월 하순부터 등장을 할 아, 텐데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매크로 단에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케빈 워시에 대한 경계심이 그렇죠. 무거워진다라면은 금융시장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일부 경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면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더 한결 형성되기가 용이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케빈 워시 지목되고 나서 뭐 금은 폭락하고 장 계속 뭐 어떻게 보면은 좀 흔들림이 좀 있었던 건데 거꾸로 생각을 보면 근데 트럼프가 계속 얘기했던 게 빤한데 근데 워시를 지명했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그걸 할 거기 때문에 지명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또 시장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사실 들긴 했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케빈 워시는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명된 지 약 2주가 돼 가고 있는데 네. 시장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그 위험 자산인 증시의 조정 네. 그리고 안전 자산 중에서도 안전 자산이라고 해서 금 가격의 네. 급락을 목도했습니다. 이거는 위험과 안전 자산에 대한 구분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유동성 환경에 있어서 일부 후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경계심을 그렇죠, 그렇죠. 발로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말씀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어떤 행동을 한다라면은 차기 연준 의장 지명 후보로 지명이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그러면 상황이기 그거 얼마든지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거죠. 임명되기 전이. 분명히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매파로 좀 구분될 수 있는 케빈 워시가 트럼프의 어느 정도 선에 맞춘다라면 인라인 한다라고 보여지면은 오히려 증시의 투자자들, 글쎄.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은 더 환호를 할 수도 네. 있는 가능성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올해가 중간 선거 있는 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시장이 움츠러들 만한 그런 뭔가 변수를 과연 만들어내서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는가. 네. 예. 중간선거 이번에 또 지면 일기 때처럼 거의 바보 되는 상황을 2년을 보내야 네,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또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도 좀 트럼프 듭니다. 대통령은 일기 때문에 분명 노예해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간 선거에 그러니까. 긍정적인 재료만이 연출되기를 바랄 것이고 네. 이는 증시에는 긍정적인 그렇죠. 요인으로 분석되는 것이 대부분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 더 팀장님 오셔서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 부분이 수급 쪽입니다. 네, 일단 대표적으로 외국인은 일단 작년 가을까지 11월까지인가 그때까지 보여줬던 그런 어떤 뭐 강력한 매수 흐름은 확실히 아니고 네, 지금은 뭐 개인이나 기관 중심의 장이라고 봐야 되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니 그래도 이 앞서 말씀드린 상방을 뚫고 다시 한번 가기 위해서는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대감은 있는데 환율도 조금 뭐 어쨌든 네. 조금 떨어져주고 있고 해서 외국인 수급은 좀 어떻게 전망이 되세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업종이 모든 섹터에 투자를 하지를 거의 않습니다. 그렇죠. 예, 외인의 국내 코스피 시총 비중은 약 38에서 39%인데 평균치를 상회하는 섹터는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통신, 금융지주, 그리고 반도체. 이 세 개. 예, 이 세 개가 평균을 상회하게 되겠고요. 그 통신은 SK텔레콤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쉽게 맞습니다. 생각하면. 네. 근데 이제 그 섹터는 작년도에 신정부 출범 이후에 그렇게 뭐 두각을 내지는 않았다 그렇죠. 보니까 반도체와 지주 이게 결국엔 상법 개정안 이슈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스탠스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인의 우리 국내 증시로의 자금이 이동을 가속화시켰던 요인인데요. 여기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더 오기 위해서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윤곽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HBM과 디램, 레거시 반도체가 네. 모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가격의 상승이 좀 더 확실해져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비단 삼성과 하이닉스에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새로운 용어죠. 칩플레이션이라고 직간접적인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단 하나의 잣대로만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수급의 쏠림에 의한 증시의 레벨업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다중 주체가 균형을 찾아가는 국면이 필요하겠고요. 그러니까 뭐 기관이든 개인이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최근 들어서 개인의 예탁금이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개인들은 증시로의 자금 이동을 좀 더 가속화하고 추세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피력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자산의 머니를 이쪽 금융자산 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마 현 정부 신정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좀 안 되었지만 향후 집권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안정적인 배당소득 분리 가세와 엮어서 돌아간다라면 상승 모멘텀이 있는 업종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내수주, 가치주에도 온기가 확산이 될 것이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주가의 하방이 확보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면 이러한 업종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될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동성이 대거 들어오게 되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다음에 섹터가 지금은 사실 반도체 거의 독점인데 반도체 외에도 다양한 심지어 내수 쪽의 섹터까지 좀 같이 유동성이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는 확산될 수 있다 그러면 뭐 우리 시장이 뭐 이렇게 탄탄하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도 되겠네요. 오늘 마지막 질문 좀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설 전, 설 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투자 전략을 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워낙에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셨고 이번 설에는 아마 부동산보다는 증시 얘기가 더 꽃을 피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증시 레벨이 답보 상태에 있으면은 일단 자금을 좀 회수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 이 3영업일이라는 게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현금 확보 노력은 다른 우리 영업일과는 좀 다르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AI 관련된 모멘텀이 가장 안정적이고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AI 우리 산업에 있어 수혜를 받는 반도체 쪽은 유지를 하고 타 섹터 자산에서 일부 현금화를 통해서 이 다음 장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하고 추가 매수보다는 이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부상했을 때 담을 수 있는 그런 전략 전술들을 구사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을 팀장님 말씀 한번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